저희 18쪽 5회 기출문제 제1작업의 아래쪽에 있는 함수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함수에서 1번하고 2번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3번은 우리가 라운드 함수는 배우지 않아서 디에버리지 함수만 이용을 해서 이거 부력일체형 설치 비용의 평균을 여기 3번에다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니까요. 무조건 는 디에버리지 해보도록 할게요. 는 디에버리지 써주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하시면 편하시죠? 더블 클릭. 그리고 함수 마법사 fx 누르셔서 자,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관련 데이터의 목록을 말하는 거고요. 유일하게 앞에 D 들어가 있는 함수들은 어디까지? 제목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잡기로 했죠. 원본 데이터 전체를. 그래서 첫 번째 이 데이터베이스는 관리 코드부터 시작해서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여기 452만 원까지를 블럭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리고 자, 두 번째 칸의 필드는요. 목록의 열의 위치래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는 조건인 거고요.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설치 비용이라는 것이 블럭 설정되어 있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설치 비용이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해서 자 7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조건이라고요. 부력 일체형이 조건이에요. 이런 부력 일체형이라는 것만 요것만 이 설치 비용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부력 일체형이라는 이 글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얘는 그냥 조건만 찍으면 안 되세요. 왜냐면 조건이 있는 셀 범위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부력일체형이라고 했을 때 형체가 부력일체형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네, 검색이 된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목까지 포함했기 때문에요. 여기 밑에 조건도 제목까지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4부터 D5까지 블럭 잡아주시면 돼요.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뭐만 구했냐면 디에버리지 함수만 구했어요.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라운드 함수를 씌울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은 지금 여기가 4번이죠. 여기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구조체형 사업장 개수. 구조체형. 자, 구조체형이면 하나, 둘, 셋, 세 개인가요? 네. 사업장 개수가 3개잖아요. 그럼 답이 3이라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AND 연산자 합쳐가지고 개까지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는 카운트 if 해볼게요. 는 카운트 if 함수 찾아서 네, 찾았죠? 요거 더블 클릭하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 하셨고 지금 구조체형이라는 글자를 찾는 거잖아요. 구조체형이 여기서 몇 글자가 몇 개가 있는지를 찾는 거니까 범위가 자, fx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범위가 렌즈는 무조건 범위예요. 어디에서 여기가 어디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무엇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렌즈에서는 어디에서 찾아요? 얘는 안 봐요. 부력 일체형에서부터 프레임까지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중에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해져 있는 그 부분을 범위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D5부터 D12까지를 블럭을 잡을게요. 여기에서 됐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개수를 구할 건지 자 지금 우리 무슨 개수 구해요? 구조체험이라는 글씨를 찾는 거죠.
그러면 직접 써도 된다 그랬고, 아니면 여기 있는 구조 체험을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타 날 확률이 있어서 그냥 구조 체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 7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예, 됐다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 뭐만 합치면 돼요? 개자만 붙이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개자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나온 곳 뒤에다가 %, 해주시고 개라고 써주시면 앞에 나와 있는 결과값과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and 개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양쪽에는 큰 따옴표로 써주셔야 문자 데이터다, 개라는 거를 합쳐라 라고 엑셀 프로그램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개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가운데 정렬할게요. 자, 요것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최저 용량을 찾으래요. 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용량이라는 이름, 용량이라는 이름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아까 조건에서요, 동그라미 7개인 조건 중에서 제일 마지막 조건, 여기를 이름을 이미 용량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용을 하라는 거는, 용량을 이용하라는 거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최저를 찾으래요. 근데 여기에 맥스가 있었으면 그냥 맥스하고 가로 열고 닫고 안에 범위만 잡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스몰로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맥스로 할 수 있어도 맥스로 하시면 안 되고요. 스몰이라는 함수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 이런 걸 찾는 함수예요. 라지에 상반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 그러면 최저 용량이라 그랬으니까 몇 번째로 작은 값이겠어요? 가장 첫 번째로 작은 값이 되겠죠.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죠. 뭘 합치기를 잘못했네요. 자, 여기네요. 여기에다가 는 하고 스몰이라 그랬으니까 스몰을 먼저 쓰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 자, 스몰 하셨고 FX까지 누르셨죠. 그 다음에 범위예요. 아까 범위가 뭐라 그랬죠? 용량을 이용하래요. 용량이라는 거는 아까 내가 이름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용량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용량이에요. 그럼 용량이 여기잖아요. 근데 제목은 쓰지 않으니까 여기 부분이 자동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 중에서 라고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array, 어디에서 아까랑 똑같네요. 저기 카운트 if 할 때랑 어디에서 여기에 F5부터 F12에서 자, K는요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몇 번째로 작은 값이에요? 첫 번째로 작은 값이죠. 그래서 1이 들어가주면 돼요. 1. 그리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 들어갔을까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하는 말은 없잖아요. 200에서 끝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6번은 H14셀이 변할 때마다 자, 요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네. 이 운문댐이라는 글자가 바뀔 때마다 이 설치 비용에 있는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H14셀을 이용을 해서 사업장에 대한 설치 비용을 바꾸래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요? VLOOKUP 함수를 이용을 하래요. 그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VLOOKUP 더블 클릭할게요. 따당 하셨죠? 그 다음에 fx 들어갈게요. 자, VLOOKUP value는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은 무조건 짝꿍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짝꿍. 누가 바뀌면 이 값도 바뀌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 짝꿍은 얘예요. 얘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라 그래서 첫 번째 룩업 밸류는 짝꿍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H14셀이 되겠네요. H14셀. 그 다음, 자, 테이블 어레이. 두 번째 칸에다 커서 갖다 놔 볼게요. 자, 테이블 어레이는요, 뭐냐면요, 범위예요. 어디에서 내가 운문댐이라는 글자와 이 설치비용이라는 글자를 찾을 건지에 대한 범위를 잡아주시는 건데, 범위를 최대로 잡지 않고요, 가장 최소한으로 잡을 거예요. 원본 데이터에서.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기 위해서 이 운문댐이 시작되는 부분 있죠? 요거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아까 설치비용이었죠. 여기가 설치비용 써 있었을 거예요. 그 설치비용이 있는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를 잡아줘야 사업장을 가지고 설치비용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위는 C5셀부터 H12셀까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는요, 이 범위를 잡은 것 중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범위를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쵸? 앞에는 안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번. 그럼 우리 아까 설치 비용을 찾아야 되니까 3번, 4번, 5번, 설치 비용은 6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설치 비용을 찾는 거니까 6이라고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그러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느냐, 그럼 true. 자,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I2Q 엑셀은. 그래서 false가 들어가면 되는데, false라고 쓰다가 오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0이라고 쓰시면 false하고 똑같습니다. 0이라고 쓰면 자동으로 false라고 들어가요. 그쵸? 여기를 제가 false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값 아까랑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0이라고 쓸게요. 확인. 자, 해서 결과값이 나왔고요. 확인해 보시면 운문댐이면 운문댐의 설치 비용은 883000 맞죠? 운문댐이 아니라 여기가 당진화력발전소면 당진화력발전소 쭉 따라가서 설치 비용이 1812000이 나와야 돼요. 나왔죠? 자, 초기 값으로 세팅해 놓을게요. 운문댐으로. 자, 그리고 숫자가 긴데 쉼표가 없으니까 쉼표 한번 찍어 주시고요. 홈 버튼에서 그냥 쉼표 한 번만 딱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제일 마지막 번호. 자, 7번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을 해서 용량이 500 이하인 500 이하래요. 부등호가 이렇게 되죠? 500 이하. 그쵸? 이 500 이하인 행 전체에 파랑하고 굵게로 하라고 합니다. 자, 행 전체라는 말을 주의하시라 그랬죠. 행 전체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블럭을 잡으실 때 제목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부터 행 전체니까 여기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자, 밑에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직 계산되지 않은 곳까지 전체를 다 범위 잡을게요. 자, 이렇게 범위 잡았어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셔서 세규칙을 누를게요. 여기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세규칙,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요거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체크.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수식을 직접 써주실 거죠. 근데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용량이 500 이하인 거라 그랬어요. 그럼 용량이면 요 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요만큼의 영역이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용량을 비교하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용량을 클릭을 할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절대 번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답이 절대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F는 고정을 시키되 행은 6, 7, 8, 9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처럼 F4를 2번 누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확인해 보면 F만 고정, $F, 행은 그냥 상대 5라고 되어 있으면 돼요. 이것이 뭐 이하이냐, 500 이하이다
라고 조건문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하 500 되셨죠? 그 다음에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뭐를 바꿔주시면 되냐면 글자 색깔을 뭘로 바꿀까요? 파랑하고 굵게예요. 자, 정확하게 파랑하고요. 그 다음에 굵게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 네, 확인해 주시면 해당하는 거 500 이하라 그랬죠? 포함해 하니까 들어가고 이하 다 맞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까지 조금 빨리 해볼게요. 이 작업은 원본 데이터를 가져다가 컨트롤 C, 자, 제2 작업 B2 셀에다가 붙여넣기까지 하는 거죠. 자, 필요한 만큼 더블 클릭하셔서 자, 확장하셔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문제예요. 형태가 프레임이거나 용량이 500 이하인 거거든요. 그래서 형태랑 뭐가 필요해요? 용량이 필요해요. 이 용량을 자, 복사하셔서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조건을 쓰시는데 자, 형태가 프레임이거나 라 그랬으니까 프레임이라고 하시면 자동으로 형태가 프레임이라고 들어가고요. 이거나니까 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OR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직선에다 하지 않고 대각선 방향에다가 나머지 조건 500 이하인 거라고 조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 중에서 사업장과 발전 규모와 설치 비용 데이터만 용량도요. 네, 용량과 사업장과 용량, 발전 규모, 설치 비용에 대한 것만 하래요. 어디에다가? B18셀에다가 하래요. 자, 그러면 검출해 보겠습니다. 자, 관리 코드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자, 고급 필터 들어가시면 되죠. 고급. 자, 고급 눌렀습니다. 자, 조건 범위는 지금 다 맞죠? 범위 설정 잘 되어 있죠? 어디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요. B2부터 H10까지로 앞에 달라 붙어 있으면서 되어 있으면 돼요. 아니, 혹시 수상하다 지우시고 다시 블럭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 조건 범위. 조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블럭으로 잡을게요. 6칸. 자, 다른 장소에다 복사를 하실 건데 어디다 복사를 하실 거냐면 클릭 한번 하시고요. 여기에다가요. 여기다 복사할 거니까 여기를 블럭을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4개가 나왔네요.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급 필터 한 이 결과값을 채우기 없음으로 하래요. 자, 그러면 전체를 블럭을 잡으시고 홈에 들어가셔서 우리 색 채우기 할 때 했던 것 있죠? 요거 누르셔서 색 채우기 없음 눌러줄게요. 없음. 네, 해주셨죠? 그 다음에 뭐를 하라 그랬냐면 서식을 주라는데 여기 표서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가운데쯤에 표서식이라고 하는데 요거 눌러주셔가지고 자, 뭘로 바꿔주시냐면 표 스타일 보통사 요거요. 4번째 거. 요걸로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머리글 포함하셔야죠. 확인해 주시면 들어갈 거고 여기 확인해 보시면 머리글행, 줄무늬행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 제 2 작업은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것만, 조건만 잘 이해를 하시고 범위 설정할 때 범위가 다른 데로 범위가 설정되면은 답이 틀려지니까 한번 했다가 다시 재작업 하실 때는 범위를 지우고 다시 범위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원본, 그 다음에 여기가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아까 제목만 잡고 여기가 출력 위치 이렇게 하시면은 네,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